여기 보십시다.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항상성이라는 말의 뜻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먼저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항상성, 일단 밑줄을 좀 그어주실게요.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는 말에다가 일단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추기관, 그 다음에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중추기관은 어디가 되어지냐면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간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사이뇌라고 되는데 일부 문제에서는 간뇌라고도 되어져 있으니까 같이 좀 당분간은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잠깐 그림을 그리면 이 간뇌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를 우린 시상, 그 일부를 뭐라고 불러? 시상하부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이 사이뇌에서도 시상 쪽은 아니고요. 시상하부 쪽에서 얘네 조절 중추기관이 유지의 중추기관이 사이뇌의 시상하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까지는 되어졌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호르몬, 이제 밑에 호르몬이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건 외우지 말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 호르몬의 일단 첫 번째 특징이야. 첫 번째 특징은 만들어지는 생성 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사용 장소가 이렇게 다릅니다.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 호르몬의 일을 하는 것,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달리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었으면 일로 보내줘야겠죠. 오케이, 보내줘야 될 거야. 그래서 슝 해서 전용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 주로 이렇게 분비관이 있는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얘를 외분비샘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번에는 이 생성되어지는 여기 장소가 체내인데 여기도 사용되는 곳도 체내인 경우, 이럴 경우 굳이 관을 만들 필요 없이 어디다 태워보내면 좋을까? 바로 혈관으로 보내주면 좋겠죠. 왜? 혈관은 모든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서 혈관에 태워만 보면 사용 장소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외부로 나갈 때는 분비관을 따로 둬서 외분비샘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생성되는 곳과 사용되는 곳이 같은 체내에 있어서 분비관이 따로 없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분비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내비둘게요.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어떤 기관이 있고요. 여기도 어떤 기관이 있어요. 혈관을 타고 가다가 이유가 혈관이 생성 장소와 사용 장소가 다이렉트로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기관에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 여기에 갔어. 근데 여기에 어떤 호르몬이 혈관으로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일을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여기서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디에만 가서? 사용 장소에만 가서 여기서만 기능을 수행해야지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할 때마다 생성 장소, 여기 사용 장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랬나 봐. 그래서 이름을 좀 고유 명사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생성되는 장소라는 말을 뜻으로써 얘를 내분비샘이라는 명칭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사용 장소라는 말로는 기질이라는 말을 쓸게요. 근데 어디에서는 얘를
표적 기관이라는 같은 뜻이야. 그래서 기질, 표적 기관이라는 말의 뜻은 호르몬이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란 뜻이고 내분비샘 그러면 호르몬의 생성 장소란 뜻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선 다른 데선 일을 하지 않고 기질에서만 그대로 쓸게. 기질에서만 무엇을 해? 기능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기관에 가서는 안 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좀 말을 줄이자. 너무 길어.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말을 할게요. 기질 특이성이 있다 라는 말은 특정한 사용되는 기질에서만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데선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니겠지.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어가 볼게.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이쪽에서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은 기질 특이성이 있어. 그 기질에서만 일을 해. 그렇다면 잠깐 예를 들게.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얘의 기질이 어디냐면 기질이 간이거든. 여기 간이야. 간에서 뭐 내분비샘 만들어지는 곳은 이자긴 한데 아무튼 여기야. 그런데 얘 입장 생각해 봐야 돼. 돼지에도 간이 있는 거 맞아요? 소에도 간이 있나요? 네, 있어요. 말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 입장에서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질이 있으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끼리는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종특이성이 없어요. 왜? 기질이 같으면 그 호르몬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질에만 특이한 성질을 나다 보니까 소, 돼지, 말량 같은 포유류라면 그 기질만 있다면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요거를 다른 말로도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떻게 쓰냐면 항원, 항체, 특이성이 없어요 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항원이라는 말은 뜻은 병균이란 뜻이고 이 항체라는 말의 뜻은 병균을 제거하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만 같은 종이라면 기질만 있다면 얘가 소, 돼지, 말량에 넣어도 특이하게 너 뭐지?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거, 종 특이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표적세포, 분비샘에서 생성된 후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관을 이동하는 거 여기 써놔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세포에서만 기질에서만 이라는 말도 써져 있고 매우 적은 양으로도 표적세포, 여기서 도 쓸게. 표적세포 같은 말로는 또 표적은 뭐니? 표적세포. 똑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뭐가 있냐면 저기서 소량으로 되다 보니까 결핍증과 과다증, 그 다음에 과다증. 요거는 한 번만 잠깐 봐주면 돼요. G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이런 거 좀 걸려봤으면 좋겠지 않니? 과잉이야.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도 병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는 부족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와. 그래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요거는 이그젬플 하나만. 너무 커서 문제예요, 너무 작아서 문제, 많이 분비돼서 문제예요, 적게 분비돼서 문제예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요거를 이렇게 봐주시면